네, 오늘도 돌아온 주간 제보를 정리하는 주간 게이업 시간입니다. 저희 이번에는 한 세네 개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메이플 키우기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열심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또 열심히 게이머들의 제보를 소개해 주시는 우리 노경훈 이사님이 지난 총회에서 이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니까 호칭을 바꾸면서 이렇게 가벼운 축하 한번 하고 넘어가시죠.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럼 노경훈 부회장님 첫 번째 제보 소개해 주시죠. 이거 우선 메이플 키우기에는 아레나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 컨텐츠는 매주 진행하고요. 각 순위에 따라서 보상을 지급하는 유저 간 경쟁 컨텐츠입니다. 그 아레나에서 체력 비례 데미지가 적용되고 아레나 규칙에서는 데미지와 물약의 효과가 감소하며 캐릭터 레벨에 비례해서 받는 데미지가 추가로 감소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평타로는 같은 데미지를 늘 받게 됩니다. 그 제보자분은 실험 영상을 보고 제보해 주셨는데요. 최대 체력을 늘리면 그에 비례해서 받는 데미지도 늘어나고 장비와 어빌리티로 받는 데미지 감소 옵션을 적용해도 캐릭터 정보창의 데미지 감소 내용과 실제 아레나에서 받는 데미지 감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제보 내용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받는 데미지 감소 옵션이 없을 때보다 더 많은 데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어빌리티에서 받는 데미지 감소 옵션이 아니고 다른 보스 옵션이나 다른 기타 옵션을 어빌리티로 적용했을 때도 받는 데미지가 들쭉날쭉하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데미지가 막 천발일륜적으로 막 바뀌게 되는데요. 제보자분은 공식적으로 메이플 키우기 측에서 만약에 잘못이 인정될 경우 또 대규모 2차 환불이나 보상을 유저들이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꼭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난 공속 어빌리티 논란에서의 전액 환불은 어떤 이례적인 결정이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애초에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수준의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그거는 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정말 회사의 어떤 서프라이즈, 결단이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 하면 언제든 아니다. 하지만 회사가 그런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고 아무래도 이제 운영기간이 좀 길어졌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낮고 다만 이제 유저들이 피해를 입은 그런 부분에 아주 낮은 비율의 부분적 보상은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근데 그게 게임 내 재화로 이루어지느냐 뭐 현금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법리적으로 다퉈본다면 정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빌리티에 받는 데미지 감소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유저들이 받는 데미지 감소라는 옵션에 기대하고 지출한 금액에 약간이라도 일부를 보상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전체 보상은 기대하기 어렵고 게임 내 보상, 그러니까 그 게임 내 재화로 보상을 하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유저분들이 이제 그걸로 만족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다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현금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만약에 이거를 뭐 게임사가 단순 오류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이제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은 아주 작게나마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물론 뭐 그런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수정을 해주는 방향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수정했을 때는 유저분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뭐 그게 실제 성능과 표기된 내용이 달랐을 때의 청약 철회의 관점이든 아니면 그동안 이제 기대했던 성능을 얻지 못했던 손해배상의 관점이든 아주 일본이 요구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아마 그런 비율은 굉장히 미미할 것 같고 미미한 비율의 어떤 현금이나 유류재와 보상과 그것보다 훨씬 넉넉한 비율의 게임 내 보상 사이를 좀 고민하게 되겠죠. 다만 이제 저도 이제 전해드린 바를 가지고 판단을 한 거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런 적용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는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게임에서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여쭤봐 주신 건인데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특정 게임에 대해서 외부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 문의가 왔는데요. A게임의 외부 프로그램 관련 약관을 살펴본 결과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피드 핵, 둘 번째는 매크로, 세 번째는 메모리 변조, 네 번째는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또는 바이러스,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 다섯째로는 기타 운영팀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용 금지를 공지한 프로그램, 이렇게 5가지입니다. 문의자분이 의문을 가지고 외부 프로그램, 불법 프로그램보다는 애드온 성격이 강했습니다. 게임 내 아이템을 얼마나 획득했는지, 시간당 대화를 얼마나 벌었는지와 같은 경험치 획득량 같은 걸 표기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도 문의자분은 외부 프로그램으로 판단해서 게임사에 문의를 하였고 그때는 이용하지 말라고 답변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A게임의 스트리머가 방송을 하면서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고 스트리머가 해당 프로그램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고객센터의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문의자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게임사에 재문의를 하였고 게임사의 첫 번째 답변은 앞선 답변과 같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맞다.
같다. 그리고 둘째로는 게임에 영향해주는 정도에 따라서 프로그램 차단 및 아이디 차단 등을 진행하며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즉시 아이디를 정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문의한 프로그램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적인 논의 중이라고 받았는데 말이 앞뒤가 다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궁극적으로 질문 주신 거는 불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재는 게임사의 재량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약관의 문제거든요. 뭐 승인하지 아니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법적인 처벌이 이어지는 거는 뭐 어떤 그걸 만들어서 판매하는, 유통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고, 일단은 사용 자체가 법 위반이 되지는 않고 어디까지나 약관 해석의 문제인데, 그 약관상 허용되는 프로그램인지 아닌지 여부는 전적으로 일단 회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가 어떤 해석을 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회사의 마음에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회사에 재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혹은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누구는 제재당하고 누구는 제재당하지 않는 걸 발견한다면 그 제재 사유의 일관되지 않은 적용을 가지고 다툴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당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그래서 그런 각각의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종합해서 재질의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거는 바깥에서 판단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사가 선을 그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슈는 마비노기에 관한 건인데요. 본가 마비노기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이게 제보가 온 게 6월 2일자라서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이 PC 마비노기에는 무료 세공과 유료 세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공이란 아이템을 강화하여 특정 능력치를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유료 세공 도구가 무료 세공 도구보다 좋으며 쿨타임 감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의자 말씀으로는 이런 쿨타임 감소 옵션을 쓰는 것이 요즘 메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의 주신 내용은 렌스 차지라는 스킬인데 렌스 차지는 기획된 의도에 의해 최대 쿨타임에서 일반적인 로글 0초 사용이 아니라서 0.X초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이마저도 0. 몇 초를 만들기 위해서 과금을 해서 세곤 합니다. 그리고 마비노기에는 콤보 카드 시스템이 존재하고 콤보 카드가 중요한 점은 스킬을 사용 시 콤보 단계에 따라 최종 데미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마비노기에서는 필수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렌스 차지의 경우에는 스킬을 2회 사용해야만 다음 콤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운영진은 이를 기획된 의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획된 의도라면 인게임 내 또는 공지사항으로 렌스 차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보에서도 렌스 차지의 특수성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문의자분은 과금 상품에 대해서 일반적이지 않는 특수사항을 설명치 않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다고 하시면서 이게 문제로 삼을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비노기는 테스트 서버를 통해서 직군 개편을 진행하고 있고 문의 주셨을 때는 1주차 테스트였는데 1주차에서는 문의 주신 렌스 차지에 대해서 내용이 다뤄지지 않아서 이제 제보했다고 하셨습니다. 네, 아직 이게 해결됐는지 해결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제가 되었던 건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법적으로 좀 문제 삼을 게 있을까요? 애매하네요. 이게 어찌되었건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오인할 만한 표현이 적혀 있는 건 아닌 그런 상황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해결이 되었는지와 더불어서 저희가 한번 마비노기와 관련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마비노기 총대진 분들과 의견을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원칙을 다시 한번 조금만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모든 게임에 있어서 유저분들 스스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전면에 나서서 대신 이렇게 다퉈주는 어떤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총대진 분들이 계신다면 최대한 그분들을 존중해드리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 본가 마비노기에 있었던 홈페이지의 세부 확률 리표시 문제나 혹은 뭐 최근에 있었던 이제 뒤이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총대진에서 도움을 청해오면 그때는 지원을 해드리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지금 총대진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 그건 한번 그쪽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상의를 해보고 저희가 구체적인 답변을 좀 정리해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모바일 마비노기에서도 문제가 하나 생긴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모바일 마비노기 같은 경우에는 이 쇼케이스에서 발표될 내용을 미리 알고 유출하는 어떤 내부 직원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그게 내부 직원인지 협력사 직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출일 수도 있고 실제로 혹은 그게 아니라 정보의 보안이나 뭐 그런 문제의 실수로 인해서 유저들에게 알려진 걸 수도 있는데 시스템 개편에 대해서 이미 발표될 내용을 먼저 알고 있는 유저가 등장하고 그런 어떤 정황들이 발견됨에 따라 이런 의혹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지금 협회로 제보가 들어온 상황이고
부분이고, 협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내부 직원의 유출인지를 단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런 정보를 먼저 알게 된 이용자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어떤 유출이 맞다면 그런 어떤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그런 조사 결과와 조치 결과에 대해서 유저들에게 투명하게 알려달라라는 취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것을 모바일 게임법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본가 마비노기에 있어서는 좀 슬픈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시위 비용의 일부를 총대진 한 명이 횡령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횡령이 아니라 사기가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총대진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을 도와달라고 하는 총대진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해서 횡령 혹은 사기의 어떤 모금액 유용의 문제가 있는 유저에 대한 법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자발적으로 형성되어서 열심히 일해오고 있는 총대진 분들의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 총대진 전체나 그 게임을 하는 유저들 전체를 폄하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힘내보겠습니다.